자, 안녕하십니까. 이슈맨의 주식뉴스공장 10월 19일 금요일 모닝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1%대 하락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나스닥은 거의 2%대의 하락 부분들이 나온 것 같아요. 엎치락뒤치락 하죠. 변동성이 항상 보면 좀 크게 움직입니다. 알고리즘 ETF 따라서 한번 방향 부분들 잡으면 우리나라 시장 선물이 뭐 한 3,000계약 정도를 플러스 마이너스권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와 상당히 연동되지 않나, 비슷한 효과가 비슷한 현상이 나오지 않느냐라는 흐름 부분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자, 일단 하락이 나왔던 요건 부분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나왔는데, 첫 번째로 뭐 어제 중국 증시가 장중에 상당히 많은 큰 폭의 하락 부분들이 나왔죠. 중국의 불안, 압박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겠는데,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다시 얘기 드리도록 하겠고, 이탈리아 예산안 제출은 됐는데 이제 EU 쪽하고 뭐라고 할까요? 그 수치상의 간극 부분들을 줄여야 되는 게 남아 있다는 얘기를 좀 드렸죠. 이탈리아의 정부 지출의 재정 허용치가 EU 쪽에서는 2.6%랍니다. 최대 허용치가 2.6%인데 정부 지출의 규정, 이번에 예산안에는 이탈리아 정부가 2.7%를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EU 재정국장이 이걸 얘기를 했고, EU 측에서는 이탈리아 측에 재수정 부분 요구를 했고, 이탈리아는 재수정 발표 없다 노를 발표를 했어요. 여기에 드라기 총재도 보면 예산 규정 위반되니까, 위반된 것은 채권 시장이 알고 있다 라는 내용 부분들 코멘트를 하면서 이탈리아 채권 금리가 급등을 하게 되는 이탈리아 문제, 예산안 관련된 부분들은, 근데 뭐 처음에 제출됐을 때부터 가이드라인을 간당간당했죠. 그리고 전 정권이 0.8인데 2.4%니까 너무 급등하다 보니까 우려의 시선 부분들을 가졌던 건 사실이고, 어차피 올해 내내 지금 10월 달이기 때문에 빠르면 한 달 정도 내에 이 수치 간극 부분들을 줄이려고 하는 서로 협상 부분들이 진행돼야 되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예산안 제출 이후에 양쪽이 가지고 있는 수치상의 간극에 대해서 서로 협상의 시작 부분들을 알리는 하나의 계기가 됐다. 그래서 이탈리아 문제가 다시 부각이 되면서 글로벌 전체적으로 그 위험자산의 회피 현상 부분 일부 일으키는 하나의 매개체 부분들이 좀 됐고, 두 번째 사우디아라비아, 여기저기에서 뭐라고 할까, 정보, 사우디아라비아의 행동이 됐다라는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리스크가 고조가 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여러 국가들이 투자를 하려고 했던 그 회의 자체가 여기저기서 불참하는 쪽으로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예, 사우디아라비아는 뭐 폼페이오가 뭐 지켜보겠다 라는 코멘트 부분들 했지만, 미국이 쓸 수 있는 카드는 너무 한쪽으로 몰렸기는, 이 표면적으로는 제재 부분들을 좀 할 필요는 있어요. 미국이 그래서 미국이 일단 시간을 두고, 하지만 워낙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얽혀있는 문제가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죠. 정치권, 우리 검찰 쪽이 지금 잘 움직이지 않는 거하고 일맥상통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죄가 있는데 잘 움직이지 않는 거와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미국과의 관계 부분도 잘못은 인정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이걸 어떻게 꼬리 자르기를 잘 진행할 것인가, 그 문제가 계속적으로 부각이 좀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뉴욕 증시는 실적과 그 다음에 이탈리아,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복합적인 문제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1%, 다우 1%, 나스닥 2% 하락 부분들을 만들었는데, 오늘 얘기 드릴 중심 포인트 부분들은 중국입니다. 어제 중국 관련된 부분이 진행이 되면서 반사 효과로 이쪽 동아시아 쪽 제2의 EU에 만들어지는 모습이 확대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렸죠. 풍선 효과로. 그러면서 군사적인 부분들, 경제적인 부분에 이런 영향이 안보까지 같이 움직일 거예요.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부분하고, 어제 이제 레리 커틀러 백악관 국제경제위원장이 중국과의 무역 분쟁의 우려를 언급했고, 언급한 부분에서 이거죠. 핵심 키워드는 지금 어떻게 보면 코너에 몰려있는 것을 중국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반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제가 봐도 이제 조금씩 좀 저 정도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는데, 워낙 경제안보, 그 다음에 경제적인 부분, 그 다음에 안보 관련된 부분에서 큰 파이 싸움 부분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우리가 예전에 씨름 같은 경우에, 지금 뭐 하지는 않습니다만, 씨름 같은 경우에도 보면 두 체급이 가지고 있는 힘 자체가 비슷할 경우에는 서로 팽팽하게 계속 뭡니까, 힘을 팽팽하게 겨루다가 어느 순간 확 뒤집히죠. 그거 마찬가지 같아요. 미국과 중국은 코너에 몰려 있어서 내수 부양 부분들 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 부분들 진행하는데, 미국은 계속 여기저기서 압박 부분들 들어오면서 당근도 줬다가 환율 보고 썼죠. 환율 지정국. 근데 그 당근 아니죠. 일시적인 당근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지정국 지정하지 않고 하나의 협상 카드를 남겨둔 거죠. 그러면서 남중국해 B52기를 보내면서 압박 부분들 진행하고 있는 의미 부분들은, 중국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지적재산권 관련된 부분에서 너희들이 양보할 거, 양보가 아니라 백기를 들 때 어떤 내용을 가지고 백기를 들 것인가의 내용을 계속 하고 있는데, 중국도 버티고 있고, 중국은 미국에게 너희들이 원하는 게 뭐야? 미국은 이 정도면 알 텐데 몰라? 그러면 우리는 계속 일단 압박해 보겠어. 너희는 백기를 일단 어떤 식으로 들을 건지, 어떻게 행보를 할 것인지를 패를 보여줘봐. 계속 압박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런 와중에 이런 불안 심리로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출렁거린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고, 여기에 이런 이제 복합적인 삿바싸움 부분들의 팽팽한, 이미 뭐 단기적으로는 패가 한쪽으로 쏠려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 협상의 방향, 시그널을 어디에서 보여줄까? 지금 이제 10월 이제 말이 가까워져 갑니다. 이제 10월 말 정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카드라기보다 중국과 미국의 협상의 가이드라인의 어떤 선행 사례가 될 수 있는 하나의 케이스가 일본에서 여러분들 찾을 필요가 있어요. 일본을 일단 보실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어제도 말씀을 드렸다 제2의 이유의 흐름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를 드렸죠. 그러면서 미국을 대신할 소비적인 창구, 그 다음에 기술적인 창구 부분들의 데이터로 일본이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를 드렸어요. 자, 일본이 올라올 때 협상 부분들이 진행될 때, 일본이 1대1의 참여 부분, 그 다음에 아세안 쪽의 RCEP 부분들을 확대하는 모습, 여기에 일본과 중국이 진행할 때 직접재산권 관련된 부분들이 언급되고, 거기에 협상의 중요 키워드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엉뚱하게 일본이냐라고 하겠지만, 중국과 미국과의 가장 간극 부분들이 큰 거, 뭐 군사적인 부분도 있고 안 걸리는 부분이 작은 부분이 아니에요.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 5G가 됐을 때 여러 가지 통신 서버라든지 모든 것은 지적재산권 관련된 부분에 상당한 밀접한 연관 부분들을 가지고 있고, 중국이 이제까지 제조 부분들을 키우는데 이걸 다른 나라 걸 많이 도용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 청구 부분들을 정확하게 해달라. 그래야지만 너희들 우리 걸 이용할 수 있고, 우리 걸 사용한 대가 부분들의 가이드라인을 정해지지 않고는 더 이상 개방할 수 없다는 하나의 확실한 경고 의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라고 할까요? 가이드라고 할까요? 우리가 노래가 출시되기 전에도 가이드 녹음 부분들 하죠. 그거와 비슷한 선행 그림이 중국과 일본의 정상회담에서 지적재산권 관련된 부분들의 가이드라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서로 삿바 싸움 부분들 하면서 양쪽이 이제 패를 하나씩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오늘이 이제 10월 19일입니다. 의미 부분들은 이제 이탈리아 예산안, 우리가 환율 보고서 부분들 넘어갔지만, 이탈리아 예산안은 올해까지는 일단 보고가 마무리돼야 돼. 시간적인 여유가 남았다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중국과 미국의 정상회담 부분들 시간이 남아있고, 그 다음에 미국과 중국이 본격적인 회담까지는 11월 달이에요.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보니까 그 사이에는 거기에 따른 불확실성에 따라서 우리가 선물옵션 만기 때
파생 쪽에 꼬리가 몸통 흔들면서 출렁거린 부분이 나올 수 있는 것처럼, 하지만 하락만 나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 그 이슈에 따라서 반등과 하락 부분들의 이 높낮이가 출렁거린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남북 철도 사업이 이제 11월 말에서 12월 초 착공 가능성 부분들이 있습니다. 미국 측에 어느 정도 그 의지 부분들하고 관철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젠가 그젠가요? 제가 올해 내내 계속 얘기를 드린 부분 중에 하나가 금리하고 성장, 금리하고 그 다음에 외부 변수가 움직이지만 우리들의 보호막은 남북 경협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드렸어요. 물론 관련 종목군들이 출렁거린 부분이 나오는데 이틀 전인가요? 하루 이틀 전에 텔레그램 올려드렸던 식량 관련된 농업 관련된 미국 기업이 극비의 방북 부분들을 진행했다는 얘기를 드렸죠. 거기에 남북 철도 사업의 착공식이 착공입니다. 11월 말에서 12월 초. 미국이 경제 제재 관련된 부분에 다음 스텝 부분들을 밟아가고 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논쟁의 어떤 선행 사례 부분들은 중국과 일본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보고, 그 다음에 남북 경협 관련된 부분들은 남북 철도 사업과 그 다음에 미국 기업의 방북 관련된 부분들로 어느 정도 방향성을 잡으실 필요가 있다 말입니다. 출렁거린 부분이 나더라도 이 기조 부분들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방향의 선행 사례 부분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10월 19일 이슈맨의 주식뉴스 공장 머니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